사실 그 사안 자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아마 3.15 부정선거에 비견될 수 있는 제2의 3.15 사태, 3.15 부정선거다. 그렇습니까? 네. 공권력이 개입해서 이게 선거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영향을 미친 경우들은 흔히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한다 하더라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알게 모르게 살짝 그렇게 약간씩 이게 뭐 자신의 권한을 좀 넘어서는 탈법적 선거, 뭐 불법까지 안 가고 탈법적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난번 2년 전에 있었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선거 사건, 그것은 탈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위법이다, 불법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요. 심지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청와대까지 개입하고, 청와대도 여러 부서가 개입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관도 개입하고 경찰 개입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이슈를 처음부터 만들어내고 없던 범죄를 만들어내고 조작한 거죠.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조작을 한 것이죠.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공해서 키운 다음에 수사를 하고 그걸 언론까지 일부 언론까지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뭐 편성한 것인지 뭐 사전에 짜고 한 것인지 뭐 저는 뭐 후자 쪽에 더 방점을 줍니다만 어떻든 그렇게 같이 공조해 가지고 이게 권, 언 그리고 청 이게 뭐 총동원되어서 이게 김기현 죽이기를 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대통령의 30년 직위 송철호 대통령의 30년 직위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 8번 떨어졌고 이번에 뭐 불법으로 당선됐긴 하지만 9번째 해서 당선됐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내 평생 소원은 송철호 당선되는 거 보는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엄명하고 뭐 발언하고 다녔던 만큼 그런 만큼 아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김기현이가 걸림돌이 됐고 전국 광역지자청에서 늘 뭐 여론조사하면 전국 뭐 1등 뭐 이렇게 수익권을 계속 달렸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선거 직전까지 해봐도 아주 확고한 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온갖 정치적인 이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민주당이 우리 당보다 통합당보다 훨씬 앞서는 상황에서도 김기현이만큼은 요지부동이니 저걸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공작 선거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황운하라는 사람은 원래 경찰대 1기생인데 그 치안감이 아니라 경무관 시절에 경무관 계급 청년이 그 2년 전 연말에 3년 전이네. 그러니까 2010 몇 년도가 지금 2017년이네. 2018년에 쓴 거 있죠. 2017년 연말에 계급 청년에 걸려서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 여름에 그 사람이 계급 정년을 6개월 앞두고 승진을 했는데 경찰대 1기생이 아니라 그때 경찰청장이 2기인가 경대 2기인가 3기가 그랬습니다. 이미 떨어져도 한참 승진 시기가 지난 사람을 갑자기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을 냈거든요.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뒷조사를 한다. 김기현이 뒷조사를 울산경찰청 황운하의 지시로 한다는 소문이 바닥에 들렸고 그러면서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왔다 하더라. 김기현이 죽여라고 하는 오더를 받았다더라. 라는 얘기가 들렸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니까 확인되진 않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갈수록 그것이 더 구체화되다가 나중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발표한 3월 26일인가 16일인가 모르겠는데요. 6.13 지방선거였거든요. 한 석 달 전에 갑자기 울산시장 비서실과 국장하고 이런 몇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아예 방송사가 와서 실황 중계를 해서 전국 뉴스를 내보냈고요. 세상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실황 중계에서 내보내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도된 계획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한 것이다. 그래서 권언청 유착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김건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부정부패를 하냐,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다 그거는 무혐의 되고 거꾸로 조사를 해보니 거꾸로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덮어씌웠더라. 그리고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처음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경위가 있는데 그 경위에게 그 경위가 이건 죄가 안 됩니다고 보고 했더니 그냥 좌천시켜 버렸습니다. 저 시골로 쫓아버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원래 서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쫓아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성씨를 넣었습니다. 그 성씨라는 사람 이게 뭐 그 사람 성경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수사 담당 책임자로 그 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그 배치를 한 수사 책임자가 그 사건 고소를 한 고소인하고 아주 막역한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이렇게 친분을 유지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고소인의 그 사건 이권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소인에게 부탁을 받고 고소인의 이권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을 받고 했던 그 당시 경찰관 신분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그 사건 고소인 사건 수사 담당자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게 황운하 간 짓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직권 남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고소인의 청탁하고 다녔던 경찰관을 고소인 사건 수사 담당자로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리 딱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서 의도된 목표를 가지고서 공작 수사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선거 전까지 계속해서 뭘 했다 이렇게 나갔고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경찰이 영장 신청한 것이 39번이랍니다. 김건희를 잡으려고 무려 39번의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결과 김건희는 아무 죄도 없는 것이 다 드러난 거꾸로 자기들이 없는 죄를 만들려고 덮어씌우려 했던 것이 드러난 거죠. 주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주변 사람이란 게 누구? 우리 저 비서실장 다 무죄고요. 그리고 뭐 국장도 다 무죄고요. 저 형도 무죄고 저희 동생도 무죄고 다 무죄죠. 무혐의 다. 그래 이제 거꾸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든 거죠. 실행했던 사람은 이제 그 경찰관도 구속됐고요. 경찰관도 구속돼 가지고 그거 받았고 집행유예 판결인가 받았고요. 뭐로 구속됐어요? 수사 기밀 누설. 그러니까 자기가 사건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 고소인이 나를 고소한 겁니다. 나와 내 형제들을 고소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건희가 뭐 이권 청탁을 해갖고 압력을 넣었다 이건데 조사를 한 결과 김건희나 형제들은 아무 죄도 없더라. 그래서 무혐의 처리되고 거꾸로 그 고소한 사람, 그 사람은 또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도 지금 지금 실형 살고 있습니다.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로. 그건 김모 씨인데요. 김모 씨가 고소인인데 그 사람은 사기범이라고 돈 100억 가까이인가 사기를 쳤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죄로 구속돼가지고 1심 선고를 받는 1심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짜고 있는 경찰관 그 사람이 성모 씨가 수사 담당자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내부 서류를 주고받은 겁니다. 자기들 내부에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수사 보고서 같은 서류를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그걸 누가 고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고발했거든. 이거 공작수사다. 이건 명백한 공작수사다. 이건 책임져야 된다고 우리가 고발을 했거든요. 우리 당에서. 고발을 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다 보니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저끼리 수사 자료를 서로 고소인하고 세상에 썼는데 저끼리 작전 짠 거지, 작전. 그럼 그 공개수사의 그 대강이 지금 나왔나요? 그래서 그 중에 관련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또 그리고 저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 송철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자리 거래했다. 그래서 다른 자리 주면서 선거 출마를 포기하라 그랬대서 한병도 그 당시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하고 황운하하고 송철이도 공모했다고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했던 그 당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래서 총 13명이 기소가 되어 있죠. 공작 수사 사건의 관련자로 해가지고. 13명 기소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이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도 사실은 조사를 해야 마땅하지만 정치적으로 자꾸 여권에서 공격을 하니 그럼 이거는 밀었죠. 정치적인 사유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건이 아주 중죄이기 때문에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일단 멈추었다가 선거 마침 하겠다 그랬는데 네. 총선에서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이겨 나니까 다 내쫓잖아요. 그 수사 담당자들 다 내쫓았습니다. 추미애 가가지고요. 뭐 그 차장 검사, 검사 쫙 내쫓아 버렸고요. 이번에 남아 있는 몇 명도 다 내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수사 동력이 지금 다 없어진 거죠. 기소 유지도 지금 심지어 어려워질 것 같다. 사건 내용 모르는 사람들이 사건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제가 조사를 받으러 2번인가 참고인으로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뭐 다 보여준 건 아닙니다만 그게 그 사건 담당하는 검사실이 보니까 막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 사건만 조사를 한 것 같거든요. 그 사건 담당하는 그거만 담당하는 검사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검사는 뭐 그 중에 탄 분야를 담당하는 것 같던데 아이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 서류를 직접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그거 인계받은 데를 알겠습니까? 결국은 사건의 기소 유지도 제대로 안 되게 하고 추가 수사도 못하고 그리고 추가 수사 결국은 수사하는 사람들 다 좌천시켜 버리고 내쫓아 버리니까 결국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수사가 안 되는 상태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력이 개입해서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 부패 수사를 막은 것이다.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반드시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 면피를 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면 권력이 바뀐 다음에는 반드시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서 역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꼭대기는 비서관 수준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은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 증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뜻이라고 하면서 송철호에게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달했다는 기록이 사건 조사 증거에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임종석이가. 그것도 청와대 비서실장 방에서 그 방에 찾아갔는데 송철호가 찾아갔는데 송철호에게 임종석이가 대통령의 요청으로 출마를 해달라라고 전달했다라고 하는 울산시장 출마해달라고 전달했다고는 그 기록이 사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을 받고 왔다. 그래서 김계리 뒷조사한다. 그리고 다음에 민주당 공천받아 총선에 고향가 출마한다 하더라. 그래서 서로가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역시 안나다니까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혀 정치에 관심 없다고 계속 거짓말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대전청장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온갖 표창장 다 날리고 경찰청 예산 가지고 뭐 포상 잔뜩 주고 그것도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이게 과도한 포상이라고 선거대로 고발해놨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서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현직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반칙과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왜 되었느냐? 자기들 입장에서는 부려먹었으니까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잖아요.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운하에게 뭐라도 해서 당선시켜줘야 될 것이라고 자기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그러면 폭탄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거기다 더 정확한 증거는 황운하 폭탄이다. 황운하의 사무국장, 선거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요. 이번에? 예. 지금 얼마 전에 구속돼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민주당 당원 정보를 몰래 빼가지고 그걸 선거운동에 썼다. 그래서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답니다. 그게 걸려가지고 압수수색도 했고 그 사무실 압수수색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증거로 해서 구속되고 기소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황운하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자기 기반이 고향이긴 하지만 뭐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가 공천 경쟁에서 서로 이제 경합을 벌이는데 여론조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특히 권리당원이 뭐 50%가 반영하니까 현역 공무원이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기존에 계속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 사람들이 권리당원 확보를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그거 정보를 여기다 제공해주고 했을 것이다. 거기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것이다. 아, 그렇지 않고서 그게 가능했냐? 힘든데 그거는. 그걸 그렇지 않고서요. 하더라도 그 정치 힘든데. 초짜인데 이 사람 정치 초짜인데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선이 개입했다. 그래서 그 공천도 받게 주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추론이고 뭐 아마 그건 사실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게 황운하 같은 독특한 경찰 정치 경찰들이 좀 있습니다. 전체 뭐 5%가 될지 10%가 뭘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0 내지 95% 경찰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 경찰인 사람들은 그 극소수 5에서 10% 요 망둥이들이 사실 전체 경찰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건데 다음에 온 경찰청장이 봤을 때는 좀 웃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부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 보고를 한 청와대로 보고한 서류가 있는 거예요. 본청을 통해서 본청에서 경찰 본청에서 청와대로 수사 진행 경과를 보고한 서류가 있는 거. 그 열 몇 번인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하명을 해서 내려보냈고 저 수사라고 봉투에 탁 넣어서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낸 다음에 수사복을 열 몇 번을 했어. 오늘은 뭐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안 돼요. 청와대는 수사권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죠. 아니 이게서는 본청에 했을 거잖아. 아니죠. 본청에서 청와대 오더를 받고 내려보냈고 그래서 온 걸 다시 그쪽으로 청와대로 보냈으니까. 그럼 본청에도 개입돼 있네요. 본청도 개입돼 있죠. 그건 기소된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의 수사가 더 필요한데 지금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막아놓은 거니까. 막아놓은 거니까요. 본청 특수수사과를 통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 특수수사과가 뭐냐면 옛날 그 사직동 팀 그게 이름을 달리해서 본청 특수수사과라는 건데 옛날 사직동 팀이라고 청와대 네, 사실. 경찰 사람들 때려넣고 온갖 불법 기조사하던 거 그걸 경찰청 본청에다가 넣어놓고 특수수사과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한다면 실제로는 실제 컨트롤은 청와대에서 한답니다. 실질적 권한은 청와대에서 컨트롤한다면 조직은 그래 돼 있다는데 하여간 그 길 통해 가지고 내려갔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청와대 보호용으로 딱 다 만들어졌어요. 내용이 보면요. 오늘은 뭐 했습니다. 일지 쓰듯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누굴 조사할 겁니다. 이름까지 검명해 있고요. 그걸 검찰에 그게 자기들 내부 서류에 있으니까 그걸 내놓으라고 검찰에